여러분은 블랙아웃 챌린지에 대해서 아시나요? 블랙아웃 챌린지란 스스로의 혹은 타인의 목을 기절할 때까지 조르는 영상을 촬영해 틱톡에 공유하는 챌린지를 말하는데요. 현재 이 챌린지가 뉴스 등 많은 미디어에 보도되며 여러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설명만 봐도 아주 위험해 보이듯 모두 사망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블랙아웃 챌린지를 시도하다 최근 사망한 미국의 나엘라 앤더슨과 조슈아 헤일레수스, 아르헨티나의 밀라그로스 소토 등이 언론에 주목받으며 이 챌린지의 위험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는데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챌린지는 단 2년 만에 최소 20명의 어린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어린 아이들에게서부터 언제든지 쉽게 그만둘 수 있다거나 또는 지속적인 피해를 남기지 않는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행해지는데 대다수가 알듯이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세포는 혈액과 산소 결핍 후 단 몇 분 안에 죽어가기 시작하며 목의 경동맥이 밧줄이나 벨트로 압박된다면 5분 후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10대, 청소년기 혹은 그 이하의 아이들은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최악의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그 아이들이 인지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결코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챌린지는 단순한 호기심, 일탈과 같은 행동이 주는 만족감, 담력을 증명하고자 하는 호기로부터 시작되기도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챌린지가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아르헨티나의 12살 소녀 밀라그로스 소토가 이 사례에 해당됐다고 하는데, 소토의 이모인 랄리 루케의 주장으로는 소토가 학교에서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왔었고 소토가 친구들에게 챌린지 링크를 받았다며 누군가가 소토에게 이 챌린지를 하라고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에 밧줄을 맨 후 소토가 죽음을 맞이할 당시에도 그 장면을 몇몇 친구들이 방송을 통해 지켜봤다고 하죠. 현재는 블랙아웃 챌린지에 대한 태그를 검색해도 틱톡에서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질타와 비판으로 틱톡 측이 그동안의 영상들을 모두 내렸기 때문이죠. 틱톡의 대변인은 이 불안한 도전은 우리 플랫폼보다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틱톡의 트렌드가 된 적이 없다며 우리는 사용자 안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있으며 관련 컨텐츠가 발견되면 즉시 제거합니다. 비극적인 상실을 겪은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놀라운 점은 초킹게임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 이 게임이 1995년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7년 사이 최소 82명의 청소년들이 이 게임으로 인해 질식해 사망했다고 하죠. 이것이 틱톡이라는 플랫폼의 명칭과 형태만 바꾸어 블랙아웃 챌린지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틱톡 측은 충분히 가능했던 챌린지의 초기 진압을 왜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 불안한 도전은 우리 플랫폼보다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며 틱톡의 트렌드가 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것은 예전부터 존재했던 게임이라는 점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 게임의 존재와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말도 되는데 말입니다. 명칭과 형태가 조금 바뀌었다고 해서 블랙아웃 챌린지가 청소년들에게 어떤 해악을 가져다 주는지 정말로 틱톡 측은 전혀 알지 못했을까요? 자녀를 잃은 부모 중 몇몇은 틱톡의 컨텐츠 알고리즘 탓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블랙아웃 챌린지가 아이들에게 노출되어 그들이 죽음의 게임으로 유인됐으며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 컨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미성년자와 학부모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틱톡 측을 고소했지만 소송에 관한 수사 결과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혹은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놀이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기절놀이라고 불렸죠. 이름은 놀이라고 해도 역시 무척이나 위험했으며 마찬가지로 학교폭력의 가해 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만약 블랙아웃 챌린지와 같은 수순으로 다시 한번 이 기절놀이가 유행한다면 어떨까요? 아니, 어쩌면 지금도 틱톡을 따라서건 아니건 이미 유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챌린지로부터 발생한 사망자들이 미국의 혹은 뉴스에 나오는 아이들이 아닌 우리의 아이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고작 블랙아웃 챌린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가운데에 한 사람이 점프를 하고 착지하려는 순간 양옆에 두 사람이 발을 걸어 가운데 사람을 뒤로 넘어뜨리는 트리핑 점프 챌린지, 20m가 넘는 높은 고도에서 제대로 된 자세를 취하지 않고 다이빙을 행하는 클리프 점프 챌린지,
우유를 보관하는 플라스틱 상자를 쌓아두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게임인 밀크 크레이트 챌린지, 환각 효과를 얻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다량으로 먹는 게임인 베나드릴 챌린지, 치킨의 감기약 나이퀴를 뿌려서 조리하는 괴이한 게임인 슬리피 치킨 챌린지 등 과거 틱톡에 존재했었던 다른 무모한 챌린지들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위험한 챌린지는 얼마든지 새롭게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아직까진 미국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챌린지들이었지만 단 15초를 위해 목숨을 거는 아이들이 우리나라에는 해당되지 않게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진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린 나이에 짧은 치기로 아이들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고 남은 가족들이 평생을 고통과 절망에 빠져 보내는 일이 부디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